같은 부모,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사랑을 믿는 어른이, 한 명은 사랑을 의심하는 어른이 됐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부모 밑에서 컸는데 형제 중 유독 나만 관계가 힘들다는 느낌이요.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3살 이전에 새겨진 감정의 기억이 두 사람을 갈랐을 뿐이죠. 3살 애착만으로 훗날을 77% 맞힌 연구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형제를 갈라놓은 그 차이가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여기 형제가 있습니다. 형과 막내,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밥을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형은 사람을 쉽게 믿고 막내는 늘 사람을 경계합니다. 부모님은 억울해하세요. 똑같이 키웠는데 왜 저애만 저럴까? 그런데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두 사람은 사실 똑같이 자란 적이 없습니다. 먼저 애착이라는 걸 짚고 갈게요. 흔히 애착을 부모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은 조금 달라요.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아기 애들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 이론의 토대를 세운 사람이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예요. 볼비는 아기가 부모와 겪은 초기 경험이 관계에 대한 뇌의 기본 설정값으로 저장된다고 봤습니다. 이 설정값이 잘 만들어진 아이는 부모를 안전기지로 삼아 세상을 겁없이 탐험하죠. 여기서 형과 막내가 갈립니다. 형은 부모가 아직 여유로울 때 태어난 첫 아이였어요. 울면 바로 안아주고 웃으면 함께 웃어주는 부모를 만났습니다. 형의 뇌는 배웠어요. 내가 신호를 보내면 세상은 응답한다. 반면 막내는 부모가 지치고 예민해진 시절에 태어난 늦둥이였습니다. 같은 부모인데 어떤 날은 다정하게 안아주고 어떤 날은 귀찮아하며 밀어냈어요. 막내의 뇌가 학습한 건 예측 불가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온도 조절이 고장난 에어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나올지 모르니 늘 긴장한 채 눈치를 봅니다. 이 차이는 실험으로도 확인됩니다. 볼비와 함께 연구한 메리 에인스워스가 만든 낯선 상황 실험이에요. 장면을 그려볼게요. 아기가 놀이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몇 분 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돌아옵니다. 바로 이 순간 아기의 반응이 유형을 드러냅니다. 안정형 아기는 잠깐 울다가도 안기면 금세 진정하고 다시 놀아요. 회피형 아기는 엄마가 와도 관심 없는 척 등을 돌립니다. 양가형 아기는 안겨서도 종처럼 진정하지 못하죠. 이렇게 나뉜 세 유형에 훗날 메인과 솔로몬이 혼란형을 하나 더 더했습니다. 대략 10명 중 67은 안정형, 두어 명이 회피형, 한둘이 양가형으로 나뉘어요. 그냥 아기 때 잠깐의 반응 아니냐고요? 여기서 소름 돋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팀이 아이들을 수십 년간 추적했어요. 놀랍게도 3살 반 시점의 초기 양육의 질만 보고 그 아이가 훗날 고등학교를 중퇴할지를 무려 77% 정확도로 맞췄습니다. 3살 반. 아직 글자도 모르는 나이에 인생의 방향이 상당 부분 읽혔다는 뜻이에요. 이제 부모님의 억울함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형과 막내는 똑같이 자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자란 두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형제 중에 유독 묻어난 사람과 유독 예민한 사람이 갈리곤 하잖아요. 3살에 이미 갈렸다는 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차이가 마음에만 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의 뇌 자체에 새겨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감정 습관이 그렇게까지 오래 갈까?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바뀌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뇌를 들여다본 순간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시 막내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부모가 지치고 예민할 때 자란 막내는 매일 같은 걸 겪었어요. 어떤 날은 안아주고 어떤 날은 밀어내는, 언제 사랑받을지 예측할 수 없는 나날이었죠. 어른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이 반복이 3살짜리 뇌에는 만성 스트레스로 쌓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독성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요, 공사장 옆에서 자란 나무예요. 뿌리는 옆에 선 나무랑 똑같아요. 그런데 매일 흔들리고 부딪히다 보니 자라는 방향이 서서히 휘어버리는 거죠. 나무 잘못이 아니에요. 자란 환경이 방향을 정한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몸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아시면 소름이 돋습니다.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눈치를 보던 그 순간마다 막내의 작은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반복해서 뿜어져 나왔어요. 원래는 위험한 순간에 잠깐 켜졌다 꺼져야 하는 비상 스위치인데 이게 꺼지질 않고 계속 켜져 있었던 거예요. 몸은 늘 긴장하고 늘 대비하고 늘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농도의 코르티솔이 뇌 안에서 신경과 신경을 잇는 연결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언어, 주의력, 그리고 판단과 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의 발달을 억눌러버려요. 그러니까 형과 막내의 뇌는 자라는 동안 아예 다르게 조립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성격이라고 불렀던 것, 유독 예민하고 유독 불안한 그 기질이요. 사실은 성격이 아니라 화학 반응이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기의 독성 스트레스는 흔적을 몸에 새깁니다. 코르티솔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자체를 화학적으로 바꿔놓는 후성 유전이라는 변화예요. 쉽게 말하면요, 뇌의 기본 설정 값이 처음부터 다르게 저장돼 버린 겁니다.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돌아오는 초기 설정처럼요. 그리고 이 설정 값의 차이는 어린 시절로 끝나지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난 뒤 심장병, 당뇨, 우울증 같은 문제의 위험까지 조용히 높여놓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요, 예민한 형제를 보면서 왜 저래 하고 답답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3살에 다르게 조립된 뇌, 조립의 문제였으니까요. 여기까지는 형제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 3살의 차이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연애와 직장에서 그대로 재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3살의 차이는 형제의 과거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1987년 하장과 쉐이버라는 두 심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어릴 때의 애착 유형이 어른이 된 뒤의 연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3살 때 새겨진 그 방식이 수십 년이 지난 어른의 사랑 속에서 거의 똑같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율까지 비슷했어요. 어른 10명 중 6명은 안정형, 2명은 회피형, 나머지 2명은 불안형. 유아기의 그 분포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럼 이 세 유형이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씩 같이 볼게요. 먼저 안정형입니다. 이 사람은 갈등이 생겨도 도망치지 않아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로 풀어냅니다. 관계가 흔들려도 결국 대화로 돌아와요. 3살 때 울면 엄마가 온다를 배운 뇌가 어른이 돼서도 말하면 통한다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피형이에요. 이 사람은 좀 이상합니다. 상대가 잘해줄수록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도망치고 싶어져요. 쉽게 말하면요, 온도 조절이 고장난 에어컨 같은 거예요. 따뜻해지려는 바로 그 순간에 스스로 냉방을 켜버리는 거죠. 이유도 잘 몰라요. 그냥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불안형입니다. 이 사람은 정반대예요.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이 폭발합니다. 카톡 답장이 1시간만 늦어도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확신하기 시작해요. 한번 의심이 들면 일십도 증거가 되고 늦은 답장도 증거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믿고 싶은 변론을 먼저 정해놓고 모든 걸 그 증거로 끌어모으는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셋 중에 어디에서 가슴이 뜨끔하셨나요? 방금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신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앞에서 본 형과 막내 기억하시죠? 형은 지금 팀장이 돼서도 후배에게 편하게 부탁을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반면에 막내는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깊어질 것 같으면 먼저 밀어냅니다. 상처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문을 닫는 거예요. 두 사람 다 3살의 방식을 그대로 안고 어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지금 연애가 자꾸 어긋나고 관계가 자꾸 힘드시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3살에 만들어진 그 방식이 아직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어서예요. 성격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잔인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3살의 방식은 나도 모르게 내 아이에게 그대로 되물림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의 스케일을 한 번 더 키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형과 막내 두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3살에 갈린 이 차이는 두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하버드 대학이 학생들을 무려 35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부모와 따뜻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답한 사람들은 중년의 91%가 병을 얻었습니다. 반면 따뜻했다고 답한 사람들은 45%에 그쳤죠. 어린 시절의 온기 하나가 수십 년 뒤에 몸까지 갈라놓은 겁니다. 마음의 기억이 결국 몸의 기록으로 남은 셈이에요. 더 서늘한 건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이 방식은 그대로 되물림됩니다. 앞에서 3살의 방식이 지금 내 연애와 직장에서 재생된다는 걸 봤죠? 그런데 그 방식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내가 아이를 낳는 손끝으로 다시 흘러나갑니다. 부모의 애착이 아이에게 얼마나 전해지는지 측정한 초기 연구는 그 연관성을 알 0.47, 상당히 강한 수준으로 갔어요. 쉽게 말하면요, 부모가 쓰던 낡은 내비게이션을 아이가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나는 지운 줄 알았던 그 길 안내가 아이의 화면에 똑같이 켜지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은 뻔해 보입니다. 그래, 결국 대물림은 운명이구나. 나도 내 부모처럼 될 수밖에 없구나. 혹시 지금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나 같은 부모가 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우셨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숫자가 정반대를 증명합니다. 가장 최신 연구는 무려 4,396쌍을 다시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관성은 R0.29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그저 기울어진 확률이라는 겁니다. 확률은 기울어져 있을 뿐 결과를 못 박아두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힘들고 위태로운 환경일수록 오히려 이 대물림이 약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상식과는 정반대죠. 대물림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톱니바퀴였다면 환경이 나빠질수록 더 강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해졌어요. 그건 그 사이에 사람의 선택이, 노력이 끼어들 틈이 있다는 증거예요. 낡은 내비게이션을 물려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3살의 각인이 당신의 출발점을 정했을진 몰라도 도착점까지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그 두려움 자체가 이미 대물림을 끊으려는 첫 신호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형제의 인생을 그리고 대물림을 갈랐을까요? 40년을 추적한 한 섬의 연구가 답을 내놨습니다. 그 답은 소름 돋을 만큼 단순합니다.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 698명을 무려 40년 동안 따라간 연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 가난과 불화 속에서 자란 고위험 아동들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들 중 3분의 1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유능하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대체 이 아이들에게만 무엇이 있었을까요? 값비싼 치료도 완벽한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곁을 지켜준 단 한 명의 어른, 그게 전부였어요. 워너는 이걸 평범한 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살에 새겨진 각인은 어른이 되어서도 다시 쓸 수 있다고요? 안전한 관계를 반복해서 경험하면 뇌는 안정애착을 새로 배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다시 얻은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결국 우리를 만든 건 3살의 기억이지만 우리를 다시 만드는 건 지금 곁에 두는 단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3살에 갇힌 피해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그 단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어른이에요. 당신이 누군가의 안전한 곁이 되어주는 순간 3살의 각인은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제를 갈랐던 그 오래된 이야기도 당신 손에서 새롭게 다시 쓰이는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이해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조용히 이 영상을 건네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곁에 두고 싶은데 자꾸 멀어지는
회피형인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을 심리학의 렌즈로 풀어보려 합니다. 사랑할수록 불안해지는 둘한형 애착이 연애에서 반복하는 결정적 실수도 다뤄볼게요. 그리고 부모가 되기 전에 나부터 먼저 치유하는 법까지 이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